1894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이 벌어졌다. 석대혈전, 억압과 탄압을 뚫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혁명의 상처로 장흥 석대들과 탐진강은 피로 물들었다. 제암산 장흥 공설공원 묘지엔 무명농민군 1699기가 잠들어 있다. 희망과 도전,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슬픈 묘역에 1894년 그때의 함성이 여전히 메아리친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1894년 관군과 일본군 연합에 당당히 맞섰던 농민군의 치열한 얼굴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장흥 출신 소설가 송기숙 작가는 기념탑문에 1894년 석대혈전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여기 장흥 농민들은 이방원 장군을 앞세우고 남도에서는 가장 거세게 일어나 특히 관군을 크게 무찌른 장성 황룡강 전투에서 눈부시게 싸웠고 우금고개 대회전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여러 번 반격을 꾀하던 농민들은 마지막으로 저 석대들에서 이곳 농민군을 중심으로 3만여 명이 일본군과 회심의 일전을 벌였으니 이것이 동학농민전쟁 최후의 불꽃이었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2009년 5월 11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곳이 석대들인데 여기에서 농민군 3만 명과 일본군 2개 중대 그리고 관군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마지막 동학농민혁명의 전투가 이루어진 최대 격전지가 되겠습니다. 패전을 거듭하면서 남쪽으로 밀려서 이쪽에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군이 자흥에서 마지막 불꽃을 살렸다는 것, 그 의미에서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고 또 일본군 정식 군대하고 전쟁을 했다는 이런 의미는 상당히 사료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성은 나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1800년대 후반 장흥 지역에 동학이 널리 퍼졌다. 2023년 현재 동학 교리를 공부하고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발현된 게 동학이다. 그래서 이거 윤영소 천도교 장흥 교구장이 교당을 찾았다. 130여 년 전 장흥 동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장흥의 그 독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약 80%가 동학을 하고 있었고 아침에 지나다니면은 시천조 조화적 하면서 주문에는 소리가 온 동네를 다 이렇게 울렸다고 하죠. 장흥이라는 곳이 이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가장 큰 행정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유학의 전통이 강했고 또 남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유림들이 동학의 지도자가 됐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일반 민중들, 백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장흥 동학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가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녀노소 다 똑같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우습게 말하면 나이 어리다고 뒤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
처절했던 석대 혈전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석대들과 탐진강. 박홍규 화백은 석대들을 걸으며 동학농민군들의 뜨거운 염원을 되새긴다. 박화백은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이 동학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었고요. 하늘도 보지 못했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늘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죠. 꿈을 꾸게 되죠. 이때 아마 우리의 그 소년들, 젊은이들, 댕기머리 총각들은 얼마나 희망이 벅차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갖게 되었을까. 비록 패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정신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석대들이 보이는 작업실. 박홍규 화백은 소년 뱃사공 윤성도와 덕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일본군으로부터 500~600명의 농민군을 구해낸 이야기를 목판화로 제작했다. 동학농민혁명 장흥부 덕도 탈출도. (2015년에) 제작한 목판화 원본이 불의의 화재로 사라진 후 다시 덕도 탈출도를 제작하는 박화백의 심정이 남다르다.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이사를 와서 이 석대를 들녘에 서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학 영령들이 나를 불렀구나. 너 이놈의 자식 헛된 짓 하지 말고 우리 동학의 역사, 그야말로 그 진실된 기록들을 그때 당시 우리 동학농민혁명군이 가졌던 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니놈이 좀 대신하라고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영령들이 저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석대들 전투에서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패한 농민군들은 관산, 옥산 전투에서도 꺾이고 말았다. 장흥 끄트머리 덕도까지 밀려난 농민군. 서슬퍼런 일본군들의 감시를 뚫고 덕도에서 탈출하는 농민군들의 얼굴에 두려움과 슬픔, 희망과 기대가 섞여 있다. 제 스스로도 농민이었고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 다양한 농민들의 얼굴들 이거를 누구보다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에 대한 분노나 희망이나 그 슬픔 내지는 여러 농사짓다 겪는 그런 표정들이 아마 뭐 동학농민군 얼굴에 그대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패배는 결국에는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꿈을 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패배하여라. 그리하여 영원히 승리하리라. 박홍규 화백은 목숨을 걸고 농민군을 지켜낸 소년 뱃사공 윤성도와 덕도 주민들의 헌신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덕도 주민들의 그 헌신적인 어떤 노력들, 그 조직력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한 명도 붙잡히지도 않고 그 야습을 이용해 가지고 야밤에 수많은 이 작은 배들부터 해서 다 동원되고, 그리고 며칠들을 이분들이 숙식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어떤 조직력들을 그 덕도 주민들이 좀 발휘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개관한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이곳은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발자취를 고이 간직했다.
전시관 중앙에 장흥 농민군의 덕도 탈출을 성공시킨 소년 뱃사공 윤성도가 있다. 회진면 죽도포구 앞바다.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져 있다. 윤병추 선생은 틈나는 대로 죽도포구에 나와 할아버지 윤성도를 생각한다. 올해 나이 91살. 윤병추 선생은 소년 뱃사공 윤성도의 활약과 헌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여생을 바쳤다. 이곳은 할아버지가 동학군을 폐시를 시켰던 선착장 그 장소입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면서 할아버지가 저녁이면은 이 얘기를 들려줘서 그래서 알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달이 어느 정도 떴을 때 사람 몇 명을 보내라. 그리고 요리 보내면은 여기 그때 그 시간이 만조 때가 돼야 되니까 시간을 봐서 만조가 될 시간에 여기를 오게 합니다. 그래갖고 오시면은 배 해가지고 요 아래 금당, 금일, 약산, 청산 저런 데로 피시를 시켜요. 어르신 바다 보면은 할아버지 윤성도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세요? 아, 많이 나죠. 첫째 섬의 위치. 섬이 저 섬에 가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작고 동서남북으로 가면은 깊다. 그 할아버지는 이런 지리적 요건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게 거시기라 해도 어디다 접으라 하더라도 피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갖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석대전에서 폐전을 하고 그 동학군들이 전부 요 덕도로 피시를 하게 된 동기도 뭐냐 그러면은 덕도는 그때 한 사람도 그 전도기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전도교 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밀고나 어떠한 딴 거시기들은 전혀 생각지를 못해요. 딴 데서는 그러고 난리를 쳐도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 감싸주고 감추어 주려고 하지 그렇게 고발하려는 그런 정신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덕도가 유득이나 딴 데하고 좀 틀리다. 지금도 요 지역민들은 소년 뱃사공 윤성도 그러면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배로 그렇게 유명하니 그렇게 피시를 시키고 했다 한 것은 대충은 알아도 그렇게 자세히 잘 모릅니다. 석대들이 내다보이는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근 마을엔 벽화거리가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결사항전했던 장흥 농민군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이들 중 말을 타고 결연한 표정을 지은 댕기머리 소년이 눈에 띈다. 농민군 청년 장수 최동린이다. 집안 족보상
최재우 선생 아버지 어머니, 그 최동린 우리 장군의 과 가묘로 다녀 부인의 묘예요. 물론 제가 역사적으로 추정할 때는 시신을 직접 묻은 것이 아니고 최동린은 1895년 3월 3일 음력으로 나주에서 그때 나주 목사 민종렬이 동학농민회 호남 초토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군들이 인기하고 가니까 9명을 처형했다는 명단을 조정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4명이 장 사람인데 최동린이 들어있어요. 최동린은 일명 최동은 장흥군 대덕면 연지리에서 출생하여 13세 소아로 군중을 지휘하여 장흥군 남문박 석대혈전에서 수만 군중을 총지휘하다가 전사했다. 천도교에서는 어리니까 13세니까 노새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군 기록에 보면은 정확한 여기서 관산 옥산 전투에서 말을 타고 지했는데 일본군은 총에 맞아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같은 이제 옥산 전투에서 이제 근거리 한 2, 3km 된 지역에 숨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밀고로 발각돼서 나주로 압송됩니다. 일본의 기록을 보니까 군의관이 2명 있는데 군의관한테 다리 절단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최동린을 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살려서 조사를 해보려고 다리 절단했다는 것이 석대 전투뿐만 아니라 여러 전투에도 활약을 했던 활약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들의 하나의 표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동린이 사는 연지마을은 자흥 전투의 총사령관은 이방은 장군이라고 상징적인데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은 이인환입니다. 최동린과 같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인환 장군이 포를 잘 다뤘다는 뭐 구전이 있는데 최동린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동학농민의 주먹만한 포탄도 나왔거든요.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저수지에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기 제작소가 있었다. 최재호 선생은 청년 장수 최동린의 후손, 양자이다. 최재호 선생은 양아버지 최동린 장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헛개 때리다가 유리개 씌갖고 나무 간부로 유리개 씌갖고 부지하고 안탕께 최고평기하고 태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개로 갔다 우리가 갔다 우리도 화장해. 내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해가 아마 크게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 같으면 아주 박사돼버렸지. 살긴 살이고 뭐이고 계산이고 이제 어느고 싹. 최재호 선생이 기억하는 최동린의 비극적인 죽음은 역사 기록과 다르지만 최동린의 후손으로 살아온 당신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내가 말로만 이제 어른들 말만 들었지. 그러고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갑오 동가 그 움직이는 최동진이란 아버지하고 강은호 씨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다. 그런데 호적이 없어. 참 호적이 일본 때 없어버렸더니 아무 대사기도 없어. 다 부질러버렸어. 그런 문서를 이제 한문에 대갖고 족박았더니 싹 부질러버렸어. 지금 나와도 골동품. 그럼 일제시대 그때는 우리가 최동린의 후손이요, 최동린의 맞아. 집안이요 말을 못한 거네요. 말 뭐하죠. 기가 막히네. 일본군이 남겨놓은 약간의 기록을 빼면 최동린과 관련된 기록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봐요. 그게 몇 권이요? 몇 권에 있어요? 봐, 그 건지- 권이 있을 거요. 1번, 2번 있을 거요. 최덕린 적보에 있어요? 없어. 왜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못 찾죠. 없어. 최자 돌림. 보정이가 딱 해갖고 족보가 맞아야 되는데 그때 없애본 거예요. 최재호 선생은 최동린의 거룩한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원래는 어떻게 되세요? 장흥 지역의 근현대사를 원래는 기록하고 있는 마을 역사기록가 문충선 씨가 네. 최재호 선생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자매는 저봉이고. 동학농민군이 함께 모여 전투를 준비하며 의기투합한 어산리 푸조나무는 여전히 푸르다. 장흥 동학의 이야기를 농민군의 편에서 써낸 글이 거의 없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형성이라는 게 마을 또 집안 시족 이런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게 15세 이상 되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성도 뱃사공은 기록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문자로 이 은밀하게 구술되어 왔고 또 그걸 구술한 당사자가 그 할아버지 살아남은 할아버지랑 베갯마트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지금은 장흥 동학하면 윤성도 뱃사공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고 최동린 장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역에서도 그렇게 좀 주목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연질이라는 곳이 이제 무기를 만들었던 방죽이 있고 그 마을에 대흥접 수천 명의 대흥접의 농민군을 이끌었던 이인한 대접주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하고 그 마을에 16, 17 이런 청년들, 소년들이 농민군으로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역사를 또한 글로 쓰고 판화로 형상화해서 기념비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유불리 이해관계를 떠나서 함께 참여했던 것이고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참여했던 순간이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어떤 삶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경계 속에서 이웃과 같이 전장에 나간다는 거는 글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아주 정신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실천이자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수많은 동학농민 혁명군의 각각이 그 살아온 삶이 다 다르고 그 처절하고 절박하고 이랬던 삶들을 정말 어떻게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형상화하고 그 역사의 주인으로 다시 모실까. 다 웃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기대, 이 가보년. 그렇지만은 그 일본군들의 신식무기 앞에서 그 커다란 꿈들이 좌절이 되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그 미완의 혁명들을 그 꿈을 아직도 꾸게 됩니다. 어화 연동방죽 청년장수 최동린 백마 타고 출정하며 척양척외 총을 들고
시호 덕도사랑 동학의 돛 펄럭이네. 시호 윤성도 항일의 노 저어가네. 제 작품의 힘이 아마 탐진강이나 아니면 석대들이나 그때 당시 원혼들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런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니놈이라도 정말 새롭게 다시 조명을 해서 우리를 알려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꾸짖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꾸짖음 소리가 도대체 니놈들은 뭐하냐 이런 소리들이 제가 그 숙제를 해야 되겠죠.